일단 이제 악재, 그러니까 뭐 실적은 잘 나왔는데, 네. 84에서 85조 예측했던 영업이익이 89조 4천억이 나왔으면 서프라이즈죠. 네. 네, 근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90조 이상을 원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지나치게 눈높이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직전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간밤에 이제 오늘 아침이죠,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죠.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하이퍼스케일러를 살 거다, 자기네들은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걔네들은 옛날에도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러면서 그 드디어 반도체의 겨울이 왔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반도체 좋아지니까 뭐 스프링 이즈 커밍이라 했나? 네. 그래서 장난치나 이놈들이 뭐 이랬는데 오늘도 그 친구들이 좀 이상한 리포트를 쓰니까 더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블랙락 그 CEO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도체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누구냐면 반도체를 사는 쪽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메타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주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지금 주가를 좀 올려야 된다. 이게 컨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밸류가 뭐 한 14배 뭐 이러니까 이전에 뭐 30배 이렇게 봤던 회사들이 뭐 지금은 20배 밑으로 내려가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어제 마이크론도 오르긴 했지만 장 초반에 장 중에 한 33% 이상 올라가던 주가가 뭐 끝에 거의 종가 무렵에 그냥 한 0.9%까지 확 떨어뜨리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급등하다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보내버리고 지금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조금 일본의 키옥시아도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키옥시아 홀딩스가 한 8% 이상 빠지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메모리 쪽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글로벌 자금들의 그런 유동성들이, 그러니까 자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고,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없다 보니까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럼 왜 빠지냐?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덩달아 빠지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긴 또 ADR 상장 이슈가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해서 먼저 주가가 좀 과하게 갔었죠. 한 300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최근의 흐름은 거의 200만 원도 깰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는 공모 기준가가 255만 원에서 오히려 240만 원대로 낮아졌고 지금 기준가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공모가 안 정해졌습니다. 네, 아직. 그냥 기준가가 정해진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기준가를 정해놓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이제 한마디로 체크한 다음에 가격을 정하는데 공모가를 그래서 밴드 뭐 상단 하단 뭐 이렇게 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가격이 안 정해졌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상장하기 전에 가격을 떨어뜨려 놓는 게 더 유리하죠. 주가를 흔들러서 가격을 떨어뜨려 놓으면 일단 공모가를 측정할 때 더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좀 싸게,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하려고 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어제부터 좀 강하게 누르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그닥 그렇게 지금 힘이 되지 않고 있는. 근데 1분기 때도 사실은 50조 서프라이즈 냈을 때도 주가는 그렇게 뭐 좋진 않았어요. 그냥 2, 3일 있다 좋아졌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분간 모건 스탠리의 그 보고서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이제 IB들의 흐름이 메모리는 조금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전반 필반은 좀 던진 다음에 지금 빅테크로 가겠다라는 흐름이 좀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달 정도는 좀 쉬어갈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7월 달에 반도체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8월이나 이제 9월 정도 되면 또 다시 한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업사이드가 되는지를 확인하겠죠. 그러면서 또 한번 놀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 얘기는 3분기부터는 어차피 그 가격의 상승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거에 방점을 찍은 거죠.
예, 근데 줄어든 그렇게 되면 예전에 엔비디아도 보면 사상 최고가를 내도 주가가 안 좋고 뭐 이랬던 것처럼 사상 최고 실적을 내도 약간의 이제 눈높이들이 좀 많이 높아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지금 7월은 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버티거나 비중을 좀 줄여놓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없는 분들은 7월에 이제 소극적인 분할 매수 많이 빠질 때 조금씩 사서 모으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그냥 끝내고 쭉 빠질 가능성은 보다는 좀 쉬었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ADR 상장 이전에 좀 주가를 누를 수 있는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뭐 통상 세론으로 작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ADR 상장 이슈가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를 바꿔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7월 10일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말고도 하나 오션 이슈도 있었는데 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죠. 그렇죠. 둘 다 우리가 얻는 교훈은 그건데 주식시장이 항상 그래요. 기대가 크면 그만큼 이제 엄청난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망이 되게 큰 법이고 그래서 지금 ADR 상장도 그닥 기대하지 마셔라. 예, 왜냐하면 마이크론 지금 기사들을 잘못 쓰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그 PER 11배, 마이크론 11배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 집계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의 그 PER 차이는 1배 정도밖에 안 나요. 예, 그러면 사실은 간다 한들 마이크론과 만약에 그 밸런스를 맞춘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많이 올라야 15에서 20%인데. 예, 그리고 오히려 근데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갔는데 마이크론이 떨어질 수도 있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반도체 쪽이. 이번 7월 들어서면서 6월 한 중순부터 좀 그랬는데 미국의 많은 헤지 펀드들이 마이크론이랑 이제 샌디스크를 팔고 예, 이쪽으로 또 거기도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쓴 이유가 만약에 자기들이 많이 예측해서 썼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현상을 보고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면 대표님 지금 시장에서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우려를 했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가는 계속 빠지고 반도체 쪽은 계속 올라가니까 분명히 하이퍼스케일러들 쪽으로의 뭔가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혹시라도 투자를 축소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 주주들 쪽에서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외사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들이 이번에 7월 말에 실적 발표에서 우리 캐pex 투자 안 줄인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분위기가 다시 반도체 쪽으로 어쨌든 그 효과를 누리는 쪽은 반도체 쪽이니까 다시 좀 분위기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금액은 늘어날 수 있는데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만약에 한 30조가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60조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용이 증가해서 캐펙스가 증가한 거로 보면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설치를 많이 못할 수도 있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이제 이 빅텍들이 담합해서 약간 줄인다고 얘기하면 가격 떨어지겠죠, 반도체 가격. 그렇죠. 예, 그걸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음모론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빠지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큰 틀로 보면 사실은 반도체 모건 스탠리 그 보고서도 잘 읽어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AI 투자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잠깐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생성형 AI를 하는 쪽에서는 그닥 그렇게 지금 투자를 예전처럼 많이 늘리긴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에이전틱 AI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엔트로픽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그걸 어떻게 또 이제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엔트로픽이 지금 엄청나게 그 컴퓨팅 파워들을 사고 있습니다. 네. 남들이 버린 것까지 다 사요. 그러니까 시장에 뭐 중고로 나온 물건까지 다 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총량의 투자의 금액은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지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일시적으로 쉰다고 해도 주가는 영향을 받죠.
네, 그래서 7월 20일경 이제 마지막 주에 발표되는 이제 그 뭐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발표할 때 그게 아마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때 오히려 좋은 얘기가 나와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때 나쁜 얘기가 나와서 또 한번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제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딱 그때까지가 지금 우리 6월 마지막 주부터 해가지고 딱 한 4주 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2주 정도 더 고생. 오늘 이번 주 포함하면 3주 정도 되겠네요. 3주 정도는 조금 시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주가는 살짝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대응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면 대표님, 일찍 사신 분들 있잖아요. 매수가가 좀 아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도 많다, 매수가도 아래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비중을 좀 챙겨주시고, 또 그게 아닌 분들은 관망을 하고, 그리고 신규 접근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살짝씩 조금씩 길 관점으로 모아가자,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분들은 오늘 같은 날 못 사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이럴 때 이제 뭐 내가 뭐 한 100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그러면 오늘 같은 날 한 2주 사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나눠서 사는 겁니다. 나눠서. 그래서 한 달, 저는 이제 7월 20일경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또 막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안 늘린다라고 하면 또 주가는 충격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조금은 좀 천천히 매집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뭐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나 이제 발전 속도를 보면 반도체 수요가 줄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다음에 김선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잘 보시면 27년 4분기까지, 그러니까 27년 내내 더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는 없다. 지금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지금 공장 짓겠다고 하지만 지금 짓고 있는 것들도 본격적인 가동은 28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27년까지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도 뭐 무슨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반도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도 가격을 적당히 해서 우리 좀 계약을 좀 잘 맺자, 뭐 가격 협상을 좀 하려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제 7월 뭐 길으면 이제 7월 말까지 좀 쉬면 8월부터는 좀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 7%의 하락이 굉장히 좀 뼈아픈 하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숫자가 잘 나왔는데 또 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시각은 있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동안 반도체 많은 우리가 또 진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았고 잘 그동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또 분기점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의 발표 한번 날짜를 살펴보면요. 7월 28일에는 알파벳, MS 실적 발표 있고요. 29일에는 메타와 ARM 실적이 있고 30일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그 안에 주가 변동성, 추가적인 하락이 아닌 어느 정도 지지 방어 흐름이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온기가 어쨌든 반도체가 살짝 쉬어가니까 모든 종목들이 긴장을 하지만 또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시장 특징주들 한번 보면서 대표님과 이야기 추가적으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또 바이오가 강해요, 대표님. 그 안에서도 D&D 파마텍이 오늘 좀 굉장히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D&D 파마텍은 꾸준히 좀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재 14% 급등세 나오는데 대표님, 이제 반도체가 좀 3주 정도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틈에 또 치고 올라오는 섹터가 있을 텐데 오늘 바이오에서 그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근데 바이오는 참 어려운 게 이 일회성으로 많이 움직여서 그러니까요. 연속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나마 D&D 파마텍은 갖고 계신 분들 뭐 화내실 수 있겠지만 잘 버틴 종목이죠. 네. 그래서 좀 많이 빠지면 또 한 번씩 올려주고 잘 버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10만 원대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최근에 왜 빠졌고 오늘 왜 올라가냐?
뭐 이제 바이오 쪽이 이제 반도체가 쉬니까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또 너무 많이 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 8% 이렇게 빠지니까 또 무너지죠. 네. 예, 윗골이 막 달고 상승폭 반납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나기 전에 코스피 지수가 한 3% 내로 들어와 줘야 그래야 이 바이오도 끝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D&D 파마텍 개별 종목 이슈로 보면은 D&D 파마텍은 지금 지난번에 이제 CB가 이제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 물량이 한 3%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 물량이 이제 오늘부터 팔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판다는데 왜 올라가냐? 오늘부터 팔까봐 무서워서 어제 판 거고, 오늘부터 막상 판다고 하니까 그 물량 소화하고 가겠구나라고 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부터 매도가 나오는데 그 물량이 다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D 파마텍이 바이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 애널리스트 물어보면 가장 확실하게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메시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아마 계약 금액 이런 것들 조절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D&D 파마텍은 메시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드하셔도 되고 없는 분들은 오늘 종가 무렵에 잘 지키는지 여부 보고 뭐 저는 여기서는 물리 각오로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D&D 파마텍은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로 한 차례 조정을 좀 세게 받았는데 오늘 일단 14%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장 큰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쭉 지금 좀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21선 돌파 흐름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다만 종가까지는 좀 확인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오일입니다. 대표님, 요즘에 S-오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일까요? 주가도 오늘 8%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오니까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근데 목표가 20만 원짜리가 얼마 전에 나왔고요. 네. 오늘 나왔네요. 하나에서. 하나증권이 S-오일을 굉장히 잘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이분이 그나마 S-오일의 상승 원인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S-오일이 뭐 샤인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제 마진이 좋아요. 근데 유가가 빠졌는데 무슨 소리냐? 예, 유가가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정유사의 정유 능력이 엄청 낮아, 그러니까 그 전체 국제 수요에 대비해서 적습니다. 한마디로 증설을 안 해서 네. 전기차가 많이 팔릴 줄 알고 증설을 안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쉐브론이나 이제 쉘 같은 데도 안 했어요, 증설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필요하게 부족하네. 예, 그러니까 자꾸 석유 제품들이 비싸게 팔립니다. 특히 이제 석유 화학 쪽은 안 좋죠, 지금. 거기는 아직도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 지금 오히려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이라든지 항공유라든지 이쪽은 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좋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S-오일이 한번 10만 원 미치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뭐 12만 원 벌써 가고 있죠. 근데 목표가를 20만 원이나 올렸다는 거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올가을에 샤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우리가 이제 한동안 석유화학 쪽에 문제가 뭐였냐면 나프타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뭐 무슨 한번 그 중동 수급 불안이 있었어요. 예, 나프타 수급 불안이 있었는데 네. 샤인 프로젝트 가동되면은요 나프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유에서 바로 에틸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S-오일이 석유화학 쪽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유주 중에는 물론 S-오일이 단독으로 상장되는 건 S-오일밖에 없긴 한데 지금은 예,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오히려 반도체가 좀 쉬는 동안에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S-오일은 샤인 프로젝트 말씀해 주셨고요.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승 모멘텀, 여기에 실적까지 뒷받침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잠시 또 눈을 돌릴 수 있는데 S-오일이 그 대안처로서 오늘 좀 부각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징주도 볼게요. 일단 파마리서치입니다. 네, 이것도 뭐 파마리서치 예. 어저께 근데 대표님 엄청 많이 빠졌다. 오늘 10% 올라옵니다. 네, 어떤 특징 보고 계세요? 일단 여기는 실적 걱정, 실적이 부러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실적이 부러진 게 아니라 파마리서치가 빠지기 시작한 거는 액면 분할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회사를 홀딩스랑 뭐 쪼개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보면 골프존도 그랬고요. 작은 회사들이 보면 중소기업들이 자꾸 쪼개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런 짓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딱 걸렸어. 파마리서치가.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기관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네. 예. 그러고 나서 실적 때문에 반등이 나오려다가 또 한번 더 빠졌죠. 더 빠졌는데 이번에 1분기 뭐 이제 리토라든지 이런 이제 경쟁 스킨 부스터들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유율이 국내 점유율이 떨어졌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창사 이래로 실적이 풀어져 본 적이 없다. 맞아요. 예, 근데 주가만 빠졌다. 그럼 지금 밸류가 빠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밸류가 지금 15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요. 대충 한 20배 준다 그러면 45만 원에서 5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121선 한번 돌파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깼다가 다시 재돌파했으니까 오늘 종가에 121선 위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죠. 일본인들도 많이 오고 예, 와서 많이 맞는다 그래요. 그분들이 아는 건 리토는 잘 몰라요. 맞아요. 예, 리쥬란 힐러는 잘 알죠.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내수 쪽에서 되게 잘 팔린다. 그리고 해외 진출한 부분들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 사업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있고 파마리서치는 예, 뭐 저는 여기서 더 빠질 거보다는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리쥬란에 대한 효과를 언급해 주셨는데 주가를 보면 정말 어저께 왜 빠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일단 지금은 워낙 많이 빠진 구간이라서 우리가 좀 목표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40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다시 올라와 줄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전에 막 80만 원 이렇게 막 부르던 분들이 막 다 목표가 낮추긴 했는데 올라갈 때는 막 쓰더니 예, 요즘엔 빠지니까 잘 안 쓰다가 요즘엔 이제 한 40만 원 정도는 이제 평균적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냥 40만 원은 여유롭게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50만 원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파마리서치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0만 원을 넘어서 이제 50만 원의 가격 라인이 오히려 조금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또 그때 좋은 실적을 보이고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중간중간 또 함께 시간이 될 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표님이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LIG DNA입니다. 일단 LIG DNA는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세일즈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산주들이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LIG DNA를 오늘 꼽아주신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청궁투가 이번에 뭐 사실은 뭐 이란 전쟁에서 굉장히 좀 활약을 많이 했다는 부분은 다들 아실 거고 방공망이 취약한 국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이제 유럽 쪽은 미국이 안 도와주면 방공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라인메탈도 LIG랑 협업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라인메탈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럼 유럽 진출도 기대할 수 있고요. 당장은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청궁투를 굉장히 많이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계약 체결에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물량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제 공장도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이번에 이라크 관련돼서 뭐 계약이 깨졌다 뭐 이런 오보가 나오긴 했는데 네.
오버라고 바로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이미 계약금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특히 이제 많이 좀 찾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아시아권, 동남아시아 쪽에서 국가들이 좀 관심을 되게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의 협업이 이제 라인메탈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럽 방공망의 일부를 맡게 된다라고 하면은 LIG 넥스원 입장에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납품을 그때 급하게 아랍에미레이트에 막 했죠. 네, 그런 것도 실적 다 잡힐 겁니다 이번에. 네,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같이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 뭐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한 100만 원 선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전까지 100만 원 선까지 다시 도전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방산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 분기 기준 역대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0.6% 정도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100만 원 전에 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항상 대표님이 나오실 때마다 시장이 좀 흔들렸고 그때마다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또 시장 다시 되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상당히 많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반도체 ETF 레버리지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숏 감마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 하락을 더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뭔가 변화를 주겠다. 금감원 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시장 수급에 대한 진정을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정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네. 예. 뭐 하겠다고 하지 말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말로만 자꾸 얘기해봐야 뭐 의미가 없죠. 뭐 대책을 정확하게 내놔야지.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갈 것 같은 자금을 잡겠다고 2배짜리 만들었는데 안에 내수 시장을 완전 망가뜨려놨죠 지금. 그렇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역사상 태어나서 이제 주식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흔드는 거는 처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ETF를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모르고 하시잖아요. 그냥 2배짜리니까 2배 준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과 옵션을 삽니다. 예, 주식 옵션과 주식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니까 주식 선물도 있고 주식 옵션도 있는데 그걸로 거래를 하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물량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거래해도 수익을 확 났다 그러니까 변동성 키우는 요인이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본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본주 사고 팔고 하는 거래량보다 ETF 사고 팔고 하는 거래량이 더 많다. 그러니까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선물 옵션이 본주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네. 예, 프로그램 왜 흔드냐? 그냥 선물이 빠지니까 본주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프로그램 같이 엮여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그게 차익 매도라고 해서 그런 것들, 차익 거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래를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상품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하고 있는 기관이든 개인 뭐 외국인들 일부 세력들만 좋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피해를 본 거는 코스닥이죠. 지금 코스닥 차트를 한번 뭐 열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5월 27일부터 그냥 주구장창 빠졌어요. 한 2번 반등 나오다가. 그 이유가 코스닥에서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ETF로 넘어갔다. 네. 오히려 외국 자금 끌어올려다가 외국으로 나가는 자금 막으려다가 코스닥으로 가는 자금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왜 더 잘 빠지냐면 수급이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호가도 얇고 그러니까 조금 팔면 확 빠지고 또 반등 나올 것 같다가도 좀 쪽이 좋으면 이쪽으로 확 가버리고 의미 있는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상반기에 코스피가 1등을 했는데 코스닥이 꼴등했죠. 너무 괴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범인이 그냥 레버리지 ETF다. 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당국이 뭘 한다라고 하면 빨리 대책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일단 레버리지 ETF 다시 한번 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또 개인 투자자 분들은 레버리지 2배 ETF, 인버스 좀 매매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은 코스닥으로 가야 하는 자금들이 오히려 또 시장이 워낙 코스닥 시장이 어려웠다 보니까 빠르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레버리지 쪽으로 또 옮겨가는 자금이 좀 많았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받쳐주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부재하다 보니까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관련돼서는 대표님 지금 주체하고 있는 수급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끌고 가줘야 되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 버텨서 끌고 가주셨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부재한데 여전히 코스닥을 그래도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코스닥 시장은 좀 기다려봐도 될까요? 오늘 뭐 엔터, 화장품, 바이오 올라오긴 하는데 반도체가 살짝 쉬어가면 기회 오진 않을까요? 살짝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쉬면 안 돼요. 지금 삼성전자 8% 빠지니까 또 빠지죠. 코스닥.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그 적으로 상대하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당히 빠져야 됩니다. 2, 3% 내에서 움직여야지. 상승할 때도 한 2, 3%, 하락할 때도 2, 3% 내에서 움직여야 이쪽으로 가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야 돼요. 거기서 매매해봐야 재미없네. 3%라고 해봐야 레버리지 하면 6%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랫방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코스닥 가면 10% 먹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면 10% 먹는 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문 투자자 제도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도입하면 되는데 예, ETF 2배짜리 하려면 전문 투자 자격을 갖춰라 라고 하면 거의 99%가 못해요. 못하시죠. 네. 그래서 전문 투자자 근데 개인들은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그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 확인해서 하면 되는데 특정 조건으로 묶어버리면 되게 간단합니다. 상품 없으면 골치 아프죠. 예. 근데 투자자의 요건을 바꿔버리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까지 드리고 있는데 빨리 고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